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서 내 이름이 사라진 건 언제부터였을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순애 씨, 63세. 그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흰 가운을 입고 동네 보건소 복도를 걸어가던 그 시절을요. 정 선생님, 오늘도 출근하셨어요? 순애 씨 손길은 정말 따뜻해요. 20대 초반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순애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천사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고 걱정을 들어주는 일. 그 일이 그녀에겐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건 내 천직이야. 퇴근길 환자 할머니가 건네주시던 삶은 감자 한 봉지. 동네 아주머니들이 고맙다며 쥐어주시던 과일 몇 개. 그런 작은 인정들이 순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남편 박재호 씨, 68세. 큰 회사 중간 관리자였던 그는 집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엄마 몸이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어. 병원도 자주 다니셔야 하고 집안에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제일 잘하잖아. 신혼 1년차 봄, 남편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모시는 건 아들 노릇이지만 챙기는 건 며느리가 더 섬세하잖아. 그리고 우리 애기도 생각해야지. 집에서 애 보면서 엄마도 돌보면 얼마나 좋아?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 문복래 씨, 89세. 한때 동네에서 쌀가게를 크게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장사 수완이 좋아서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셨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자세한 건 누구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아침은 7시 반까지. 밥은 무조건 흰쌀로만. 국은 멸치 육수로 끓이고. 말수는 적었지만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순애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국, 나물 반찬, 생선구이까지 빠짐없이 차려야 했습니다. 병원은 일주일에 3번. 한의원은 한 달에 2번. 동네 경로당 모임엔 꼭 따라가서 가방을 들어드려야 했습니다. 아이고, 복래 씨 며느리 정말 효자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사람들은 칭찬했지만 순애는 알았습니다. 그 칭찬 속에 자신의 이름은 없다는 걸. 제사는 1년에 4번. 친척들이 몰려오면 순애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했습니다. 아무도 수고했어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표정들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자신이 아파도 순애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힘드실 텐데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어느 날 순애는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순애야, 너 보건소 그만뒀다며? 우리 요즘 노인 건강교실 프로그램 새로 만들었는데 너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했는데?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던 일, 자신이 가장 빛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어제 생선은 비렸어. 여보, 내 양말 어디 갔어? 엄마, 내일 소풍 도시락 싸줘야 돼. 정순애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며느리, 아내, 엄마만 남았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됐을까?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말입니다. 시어머니 문복래 씨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건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순애는 남편 재호와 함께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경도인치장의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이제 시작이네. 그날부터 순애는 더 바빠졌습니다. 약 챙기고 병원 예약하고 어머님이 불안해하실 때마다 손 잡아드리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데. 아, 나 오늘 약속 있어. 당신이 모시고 가. 예전엔 그래도 함께 갔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도 산책도 모든 게 순애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양복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어. 왜? 순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 즈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 혹시 남편분이 요즘 부동산 중개소 자주 가시나요? 네? 무슨 일로요? 아니, 그냥 저기 일하는 서미정 씨랑 자주 같이 있던데. 서미정. 45세.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파마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웃을 때 목소리가 컸습니다. 순애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부동산은 왜 자주 가? 아, 엄마 요양원 알아보려고. 집에서 돌보기 힘들잖아. 요양원. 순애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어머님 상태가 괜찮으신데 제가 더 잘 모실게요. 당신이 늙어가는 거 안 보여? 요즘 당신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둔해졌어. 둔해졌다. 그 말이 순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어머님. 순애는 119를 불렀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24시간 옆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애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재호는 이틀에 한 번 짧게 들렀다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가 병실에 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 나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미정아 다음 주에 보자. 진짜 답답해 죽겠어. 순애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재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정리하자. 네? 이제 당신 역할 끝난 것 같아. 엄마도 요양원 보내야 하고 우리도 각자 인생 살자. 각자 인생.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당신이랑은 안 맞아. 순애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시어머니는 순애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침대 밑에서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시어머니는 가방을 순애에게 던지듯 밀었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 쓸모없는 물건들이야. 순애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들었어. 재호가 너랑 헤어진다며? 그럼 넌 이제 남이지.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0년 넘게 모셨던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만 나가. 보기 싫어. 현관문을 나서는 순애의 뒤에서 아무도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초저녁. 정순애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청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순애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가방 안에 인생을 바꿀 진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의 기적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순애 씨는 떨리는 손으로 구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 초저녁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손에 든 낡은 여행 가방. 시어머니가 던지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 쓸모없는 물건들이야. 순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노인들이 앉아 쉬는 벤치. 여기 앉은 자신도 이제 그저 길가의 노인 중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돌봤는데 결국 이게 끝이구나.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공을 바라보다가 순애는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헌 옷이라도 있으면 오늘 밤은 어디 찜질방에서라도. 하지만 가방을 여는 순간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옷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3개, 은행 통장 5개, 그리고 흰 봉투에 담긴 편지 1장. 이게 뭐지?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정순애. 순애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 주소는 20년 전 시어머니가 크게 운영하시던 쌀가게가 있던 부지였습니다. 그 후 재개발로 상가 건물이 들어섰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그 건물이 자기 명의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류를 계속 넘기자 소유권 이전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전 일자 2021년 11월 3일. 3년 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1층 편의점 월세 280만 원, 2층 학원 마이너스 월세 350만 원, 3층 사무실 마이너스 월세 300만 원. 순애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다 내 명이라고?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는 매달 임대료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쌓인 금액만 해도 1억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정기예금이었습니다. 예금액 3억 5천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통장에도 수천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흰 봉투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순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대로 된 거다. 미안하다. 너를 내보낼 때 일부러 냉정하게 굴었다. 재호와 그 여자가 듣고 있었거든. 사실 나는 3년 전부터 알았다.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거. 그 여자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거.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정신 온전할 때 너한테 다 넘기기로. 20년 넘게 너를 봤다. 제사 음식 만들 때 한 번도 맛 안 보고 그냥 상에 올리는 사람들. 병원 갈 때 짐 하나 안 들고 뒤에서 핸드폰만 보는 아들. 근데 너는 달랐다. 내가 아플 때 발등까지 담요 덮어주고 약 먹을 시간 되면 물 미리 떠놓고 내가 좋아하는 호박죽 끓일 때 설탕 한 숟가락 더 넣는 거 나 다 알았다. 너는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래서 내 재산은 내 거다. 당당하게 받아.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 살아. 정순애라는 이름으로. 편지 받을 주소는 뒷장에 적어놨다. 거기서 기다리마. 문복래. 편지를 읽는 순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순애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청 앞 가로등 불빛 아래 63세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이별 앞에 서일 겁니다. 순애는 편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주소와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대학병원 종합병동 12층 특실. 순애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혹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예감이 스쳤습니다. 순애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순애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병원에 도착한 순애는 1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문복래 환자분 어느 병실인가요? 1207호인데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간호사는 순애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오늘 아침부터 의식이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07호. 문을 여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은 채로. 어머님. 순애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힘이 세시던 분이었는데. 어머님 저예요, 순애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눈을 뜨셨습니다. 순애야?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님. 내가 너를 너무 늦게 지켜줬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서 너한테 차갑게 군 거 일부러 그런 거야.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다 이해해요. 아니야, 미안해. 20년 넘게 고생시켰어.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췌장암 말기예요? 6개월 전에 진단받으셨는데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순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이요? 그럼. 그때는 시어머니가 재산을 넘기시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겁니다.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내가 끝까지 나 돌보려고 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힘들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난 알았어. 내 아들이 무슨 짓 하는지, 그 여자가 뭘 노리는지. 어머님.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정신 멀쩡할 때 너한테 다 줘야겠다고. 시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봤어. 제사 음식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맛도 안 보더라. 근데 너는 내가 좋아하는 간 맞춰서 만들었잖아. 어머님. 내가 밤에 혼자 무서워할 때 너만 방문 열어두고 있었어. 내가 아플 때 발 시려울까봐 이불 덮어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준 건 너 하나뿐이었어. 순애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셔서. 이제 내 인생 살아 정순애라는 이름으로. 그날 밤 시어머니는 순애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순애는 새벽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순애는 시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님 잘 가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지켜주신 이 인생 제대로 살겠습니다. 약속드려요. 63세 여인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여러분, 인생의 진짜 시작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나이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순애는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모든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남편 재호와 그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써미정도 조문객이라는 명목으로 재호 옆에 서 있었습니다. 3일장 마지막 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공개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 내용 1. 상가 건물 전체 정순애에게 2. 예금 및 적금 전액 정순애에게 3. 기타 동산 정순애에게.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재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유언장은 3년 전 작성되었고 공증도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아들인데. 엄마가 정신이 온전했을 리가 없어요.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치매 진단 전 정신감정까지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재호는 순애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우리 엄마한테.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건 사기야. 나 소송 걸 거야. 재호는 소리를 지르며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서미정이 황급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재호는 정말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원고 패소.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시어머니의 의지가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순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니가 쌀가게를 하시던 그 자리. 이제는 3층짜리 깨끗한 상가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순애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상가 건물 1층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마음쉼터 어르신 건강상담소. 순애는 그 공간을 노인들을 위한 무료 상담소로 열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혈압 한번 재볼까요? 오늘 드신 약 챙기셨어요? 예전 간호조무사 시절처럼 순애는 다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차 한 잔, 혈압 측정, 건강 상담. 모두 무료였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도 왔어요. 정 선생님 덕분에 혈압약 빠뜨리지 않고 먹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동네 어르신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이곳은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 선생님, 이렇게 공짜로 해주시면 손해 아니에요? 순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그래도 건물 주시면서 이런 일 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저도 오랫동안 제 이름 잃고 살았어요. 이제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순애는 2층 작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순애는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만든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쉼터 어르신 건강상담소. 대표 정순애. 정순애.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가 이렇게 빛나 보였습니다. 순애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20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순애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어머님, 약속 지킬게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게요. 그날 밤 63세 여인은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순애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첫 페이지를. 여러분, 오늘 정순애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3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언제부터 내 이름을 잃어버렸을까?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만 살다가 정작 나는 어디 갔을까? 순애 씨처럼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분들,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분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60대든 70대든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애 씨가 63세에 새 출발을 했듯이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억울했던 일, 힘들었던 순간, 하지만 결국 이겨낸 그 순간들을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 이야기 정말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순애 씨처럼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 사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